안녕하세요. 넉넉한 오후 포근한 정보와 이야기로 마음의 쉼을 드리는 쉼 한 조각입니다. 아유, 창밖을 보니까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하늘이 꾸물꾸물하네요. 이런 날이면 어김없이 아이고 무릎이야 비가 오려나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목소리가 정말 들리는 듯합니다. 참 신기하죠. 날씨만 굳어지면 어떻게 알고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나이 들면 을에 그러려니 하는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 몸하고 날씨 사이에 뭔가 좀 비밀스러운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오늘 심한 조각에서는 바로 이 궁금증, 날씨와 우리 몸의 통증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요. 저희가 모아온 여러 이야기랑 정보들 이걸 바탕으로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커피 한 잔 옆에 두시고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네요. 사실 꼭 비 오는 날이 아니더라도 그 계절 바뀔 때 있잖아요. 뭐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해지거나 아니면 봄 기운이 완연해질 때, 그럴 때 괜히 온몸이 찌뿌둥하고 꼭 몸살 기운처럼 느껴질 때, 많으시죠? 아, 그럼요.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일이죠. 우리 몸이라는 게 생각보다 참 예민해서요. 그 날씨 변화에 생각보다 아주 기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선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혹은 뭐 반대로 훅 오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몸이 그 변화에 적응하느라 에너지를 막 쓰면서 피로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근육이 긴장해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땐 뭐 거뜬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맞아요. 예전엔 추워도 그냥 춥다 하고 말았는데 요즘은 으슬으슬 몸부터 반응하더라고요. 기온 말고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그럼요. 습도도 빼놓을 수 없죠. 너무 건조해도 문제지만 특히 습도가 높아지면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관절 통증이 심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 습도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또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기 쉬워서 감기 같은 잔병 치레를 하기 쉽고요. 이것 때문에 또 몸이 아프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봄과 가을엔 콧가루나 황사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죠. 알레르기도 있군요. 정말 복합적이네요. 원인이 하나가 아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의외로 햇볕 쬐는 시간, 그러니까 일조량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가을, 겨울로 가면서 해가 짧아지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 합성이 줄어들기 쉬운데요. 이 비타민 D가 뼈 건강뿐 아니라 근육 기능 유지에도 중요해서 이게 부족하면 괜히 기운이 없고 여기저기 쑤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절 바뀔 때 몸이 무거운 게 그냥 단순히 기분 탓만은 아니었네요. 기온, 습도, 면역력, 알레르기, 심지어 햇볕까지. 이야,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오래간다 싶으면 그냥 계절 타나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 목을 따뜻하게 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비 오는 날 통증입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비 오려나 보다. 이 말씀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거의 입버릇처럼 하시잖아요. 제 어머니도 그러셨고요. 이게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충분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그 오랜 경험에서 나온 그 말씀들이 단순한 느낌이나 미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연구 자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아주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 정말요? 어떤 이유들인가요?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것이 바로 기압 변화입니다. 기압.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려지면 대기압, 그러니까 공기가 우리 몸을 누르는 힘이 평소보다 낮아집니다. 공기가 누르는 힘이 약해진다. 그게 통증이랑 어떻게 연결되나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외부에서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몸 안쪽, 특히 관절 안의 압력은 높아지게 됩니다. 풍선을 생각해 보시면 쉬운데요. 밖에서 누르는 힘이 약해지면 풍선이 더 쉽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것처럼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 활액막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주머니나 그 주변 조직들이 미세하게 팽창하면서 주변의 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군요. 그 압력이.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통증으로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비행기를 탔을 때 귀가 먹먹해지는 것과 아주 비슷한 원리예요.
외부 기압이 낮아지면서 귀 안쪽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아하, 비행기 귀 먹먹함이랑 같은 원리라니.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럼 특히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은 더 심하게 느끼시겠어요? 정확합니다. 평소에 관절에 염증이 있거나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관절이 부어있는 분들은 이런 기압 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거나 관절이 뻣뻣하고 붓는 느낌을 더 잘 받으시는 거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기압이 낮아질 때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이 심해진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기압 변화가 가장 큰 이유였군요. 또 다른 원인도 있을까요? 네, 습도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 오는 날은 당연히 공기 중의 습도가 매우 높아지죠. 습도가 높으면 우리 몸 안의 수분이 밖으로 잘 증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땀이 나도 잘 마르지 않고 몸이 끈적끈적하고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네네, 그렇죠. 찝찝하고. 바로 그런 상태가 관절에게 순환에도 영향을 미쳐서 관절이 뻣뻣해지고 붓는 느낌,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평소 몸이 잘 붓고 무겁게 느끼는 습증, 시증인 체질인 분들이 이런 습한 날씨에 더 취약하다고 보기도 하고요. 하긴, 비 오는 날은 몸도 마음도 그냥 축축 처지는 느낌이 들죠. 습도 말고 또 있나요? 기온 저하도 한몫합니다. 비가 오면 대개 기온이 같이 떨어지잖아요. 날이 차가워지면 우리 몸의 혈관은 자연스럽게 수축합니다. 그러면 관절 주변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 물질들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그 부위에 쌓이기 쉬워집니다. 또 근육이나 인대 같은 조직들도 차가운 기온에 뻣뻣하게 굳어지면서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르신들이 날 꾸줄 땐 따뜻하게 하고 있어라 하시는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기압, 습도, 기온, 날씨의 삼박자가 다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신경계와 호르몬 변화도 관련이 있어요. 이게 좀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우리 귀 안쪽 깊숙한 곳에는 기압 변화를 감지하는 아주 정교한 센서가 있습니다. 귀 안에 기압 센서가 있다고요? 어머,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 센서가 기압이 낮아지는 것을 감지하면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는 우리 몸의 비상 시스템 같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때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또 어떤 경우에는 관절 주변의 통증 신경을 직접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하거나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만성 통증을 오랫동안 겪으신 분들은 이 신경 경로가 좀 과민해져 있어서 작은 기압 변화에도 더 크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해요. 와, 귀에 있는 센서가 무릎 통증이랑 연결될 수 있다니. 아, 정말 우리 몸은 신비롭네요. 호르몬 변화도 있다고요? 그건 뭔가요? 네, 날씨가 흐리면 햇볕을 덜 쬐게 되죠. 햇볕은 기분을 좋게 하고 통증을 덜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는 세로토닌이라는 뇌 속 호르몬 분비를 돕습니다. 그런데 흐린 날엔 이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아, 그래서 평소보다 우울감을 느끼기 쉽고 통증에도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편두통 같은 두통이 심해지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밤에 잠을 오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흐린 날 낮에도 평소보다 많이 분비될 수 있어서 몸이 나른하고 처지면서 괜히 더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만사가 귀찮고 몸도 마음도 그냥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군요. 그게 호르몬 때문이기도 했네요.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요인과 활동량 감소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궂으면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보다는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죠. 자연스럽게 몸의 움직임이 줄어들고 그러면 관절이 뻣뻣해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흐린 날 자체가 주는 우울하고 가라앉는 느낌이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통증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우울증을 함께 겪는다는 보고도 있고요. 통증과 기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인 거죠. 이야, 정말 놀랍네요. 단순히 비가 와서 아픈 게 아니라 기압부터 습도, 기온, 우리 몸속 신경과 호르몬, 심지어 기분 상태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군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충치 아픈 것이나 예전에 다쳤던 상처 부위가 쑤시는 것도 기압 변화 때문일 수 있다던데 정말 우리 몸 구석구석이 날씨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걸 당연하게 여기고 아이고 이 나이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딨나 하면서 참고 지내시는 어르신들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노화 자체가 통증의 위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통증을 그저 세월 탓으로만 돌리고 방치하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삶의 즐거움도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통증은 단순히 한 가지 원인 때문이라기보다는 여러 만성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거나 드시는 약 종류가 많거나 때로는 기억력이나 표현력 저하로 통증을 정확히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등등 이런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진단하고 관리하기가 더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죠. 네, 통증 때문에 좋아하던 외출도 못하고 집에만 계시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텐데요. 특히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날씨 변화에 따라서 통증이 심해지는 걸 느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평소 어떻게 관리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거창한 비법이라기보다는요.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실내 환경 조절입니다. 비 오거나 습한 날 혹은 너무 춥거나 더운 날에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6도 사이,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는데요. 제습기나 가습기를 잘 활용하시고 여름철 에어컨 바람이나 겨울철 난방기구의 뜨거운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온도 습도 조절이 기본이군요. 듣고 보니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면 유난히 무릎이 시큰거렸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찬 기운은 관절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온과 찜질도 중요합니다. 날씨가 굽거나 쌀쌀한 날에는 내복을 입으시거나 옷을 좀 더 따뜻하게 입으셔서 몸, 특히 관절 부위를 따뜻하게 보호해 주세요.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에는 따뜻한 물수건이나 핫팩으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온찜질을 해주시면 혈액순환을 돕고 굳어진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풀어주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반신욕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군요. 아프다고 너무 안 움직이는 것도 안 좋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세 번째 중요한 관리법인데요. 바로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입니다. 아프다고 해서 자꾸 안 움직이려고 하면 관절이 더 뻣뻣하게 굳고 주변 근육은 약해져서 오히려 통증이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밖에 나가기 어려울 때는 실내에서라도 가볍게 걷거나 앉거나 누워서 할 수 있는 맨손 체조나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에 부담이 적은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물속 운동도 통증 관리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실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식단 같은 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식단 관리도 신경 쓰시면 좋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몸이 붓기 쉬우니 짠 음색을 조금 줄이는 것이 부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햇볕 쬐는 시간이 부족한 계절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 등푸른 생선, 버섯, 달걀 노른자 같은 거요. 이런 걸 챙겨 드시거나 필요하다면 영양제를 통해 보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조심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이지만 매우 중요한 것, 바로 안전입니다. 비 오는 날은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편안한 신발을 꼭 신으시고 보행이 불편하시다면 지팡이나 보행기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어르신들의 경우 낙상은 단순한 타박상을 넘어서 골절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 오는 날 외출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우리 몸의 통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기분 탓이나 노화 현상으로만 치부했던 그 날씨 통증에 기압, 습도, 기온 변화 같은 과학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아이고 허리야 비 오려나 하실 때 그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막연히 아프다고 느끼는 것과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심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원인을 알면 불안감이 줄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향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요.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정말 내 이야기 같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신 청취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요. 앞으로 날씨가 궂은 날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가만히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달력이나 작은 수첩에 그날 날씨랑 내 몸 상태, 통증 정도를 간단하게 메모해 보는 거죠. 이렇게 나만의 날씨 통증 일기를 써보는 것이 내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나에게 맞는 관리법을 찾아가는데 작은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예상치 못한 패턴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분들께 공유해 주셔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희 심한조각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 소식을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따뜻하고 알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남은 하루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